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식초 중에서 저희 집에 제가 하는 식초, 과일 식초 중에서는 최고로 제가 아끼는 식초예요. 이게 복숭아인데요. 올해는 복숭아가 지금 좀 상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복숭아가 좀 자라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유기농 복숭아라서 그래요. 올해는 제가 유기농 복숭아를 기회가 좋아서 장만하게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복숭아가 만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재배한 거, 약치고 한 거를 식초를 했는데 몇 년마다 달라요. 몇 년만 유기농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적절하게 장만이 돼서 올해 담는 식초는 다 유기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기농 복숭아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는 일반 재배한 복숭아라도 좋아요. 꼭 식초를 꼭 이렇게 자연 음식을 해서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저는 복숭아 식초를 한번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장기간 걸리더라도 나중 미래를 생각해서 꼭 어머니들이 작은 항아리에 요만한 항아리 하나 정도씩 몇 년마다 한 개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다른 식초에 비해서 손이 좀 많이 가요. 첫째, 복숭아는 다 깎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 또 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발궈내야 돼요. 깎아서 이렇게 삐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연도가 감식초 같은 1년 만에 신맛이 나는데요. 복숭아 식초는, 사과 식초는 한 6개월만 지나도 식초 맛이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년 되면은 아주 훌륭한 사과 식초가 완성이 되는데 복숭아 식초는 길면은 3년 이상, 5년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4번을 해서 지금까지 담아갖고 한 번 정도는, 한 항아리 정도는 7개 항아리 10개 정도를 하면 1개 정도는 실패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저도 개조하면서 자꾸 바꿔가는 중이거든. 그리고 요게 이제 복숭아 식초가 저희 집에 가장 오래됐는데 요거는 올해 12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11년이었는데 요게 요렇게 맑고 투명해요. 이렇게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맛이, 제가 이래 보면은 요거 다음으로 제가 모로포로 식초를 치는데 얘는 그 이상으로 고급스러워요. 연도가 오래되니까 더 성숙미도 나고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어른된 거예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나가는 반찬에는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냥 판매용으로만 해요. 저는 항아리를 좀 큰 데다 넣기 때문에 이거 4배 정도 깎아야 한 항아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만한 항아리 정도 하시면은 요런 2달아 정도 깎으면은 한 항아리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3개 정도만 깎으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첫 해 해보고 내년에 되면은 내년에 또 항아리 담그시고, 가정집은 그렇게 해도 5, 6병은 안 나오겠어요. 그죠? 요렇게 장만하셔갖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샐러드는 요걸로 하면은 가장 맛도 좋고요. 차로도 드셔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복숭아를 먼저 요거를 사면은 털이 많잖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복숭아 씻길 때 맨손을 씻으면 이 손바닥이 까칠까칠해져요. 저는 용량을 많이 한 몇 상자, 처음에는 첫 해에는 저도 요만큼부터 시작했거든. 어머니들 어떻게 씻냐면은 면장갑 있죠. 일할 때 끼는 면장갑을 양쪽 손에 끼세요. 그리고 복숭아를 물에다 수도꼭지 대고 이렇게 문지르시면은 면장갑이 이 복숭아 상처도 안 가고 잘 닦여요. 저는 그렇게 씻어요. 그리고 큰 물에 헹구고 소쿠리 담아서 맑은 물을 한 번 더 끼얹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요. 왜냐하면 씻지 않고 깎으시면 그 털이 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 껍질 최대는 아까우니 지금 올해는 복숭아 가격이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 좀 8월 10일경 돼야 좀 가격이 떨어질 텐데 저는 요때 하기 때문에 요렇게 얇게 깎으세요. 그리고 이제 감자 깎는 칼로 깎으면 복숭아는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칼로 다 깎아요. 이게 손이 엄청 가요. 그럼 이렇게 삐주세요. 씨 있는 데가 최대한으로.
이게 살찜이 다 돈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거 1시간 전부터 했는데 요거 정도밖에 못했어요. 최대한으로 살찜을 이렇게 다 도려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다 요걸 깎으셔야 돼요. 일일이. 저 항아리가 좀 이거보다 이 항아리보다 좀 더 큰 데다가 하거든요. 한 3항아리를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요걸 다 깎아 놓으면 제가 항아리 담은 거 뭘 어떻게 해서 항아리 담아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아리는 저는 복숭아 항아리는 저희 집에서 가장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다가 해야 돼요. 추우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복숭아 식초는 바깥에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해에 추위가 와갖고 오니까 항아리가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숭아 식초는 사과 같은 거는 당도가 좀 있어서 덜 안 되고, 식초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마당에서 안 해요. 겨울에 얼어버려요. 그럼 맛이 순조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겨울에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3개월 만에 바로 삭는 게 아니라 요거는 복숭아 식초는 제가 1년 만에 삭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복숭아 식초는 그 집의 장소에 따라서 1년 걸릴 때도 있고 2년 걸릴, 저는 3년까지도 걸린 적이 있어요. 한 해는 날씨가 너무 냉해가 오고 하니까, 여름에 덥지 않으니까 이게 저도 위치를 잘못 엉달에다 잡았더니 이게 3년까지 걸리더라고요. 한번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어쩌면 더 따뜻한 햇살 잘 들어오고 음정실에 해놓는 게 이렇게 딱 봉에 넣으면 보기도 좋고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이제 깎아서 나중에 항아리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살찜을 도려내면 이렇게. 복숭아는 식초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씨에 독성이 있어서 식초하는 데는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을 꼭 깎으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설명은 이렇게 다 깎으셔갖고서 이제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아리에다는 이제 과정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깎는데 요만큼 양을 깎아갖고 모으는 데가 요거 하나 깎는데 한 4시간, 뭐, 저 혼자 안 해요. 저희 애기 아빠도 도와줘 2사람이 해도 충분히 이거 깎고 삐고 하면은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거 제가 이제 해서 항아리 담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내에 복숭아가 미리 막 깎아 놓으면 색깔이 막 변화가 와요. 그런, 이게 한 항아리 하려면 이런 그릇으로 7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집은 요 항아리 정도예요. 그러면은 한 전날부터 복숭아 해서 그 실온에 놔둔 복숭아가 날파리가 생겨 상해요. 저희 집은 저장창고에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한 거는 미리 넣어서 식초를 약간 묻혀 갖고 여기 요런 그릇을 3개를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개, 오늘 아침에 하고 4개 정도를 미리 넣었고, 여기 70kg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작업해가면, 장사해가면 작업해서 30kg 갖고 올라와서 여기다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복숭아 식초를 하려면 처음에 복숭아를 씻어갖고서 껍질을 깎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항아리에다가 한 개 하면은 대충 70kg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요런 다라로 하나, 요런 게, 요렇게 하면은 요 한 무디비가 10kg예요. 그러면 여기 한 70 들어가거든요. 60에서 70 정도. 쪼가리가 굵으면 좀 적게 들어가고, 쪼가리가 자르면 더 많이, 식초를 할 때는 쪼가리를 잘게 내도 돼요. 그러면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데, 문제는 주부님들이 복숭아 식초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첫 해에는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을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요 10kg에 복숭아를 짜게서 살만 남은 10kg예요. 복숭아가 10kg가 아니고 껍질 다 깎아내고 씨 다 빼고 난 요 10kg에 설탕을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400에서 450 정도 넣으시면 돼요. 요게 요 그릇으로 요게 한 400g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10kg에
어머니가 쉽게 얘기해서 400에서 450. 근데 왜 400에서 450g이냐 하면은 복숭아를 우리가 먹어보면 어머니 당도가 센 거는요 400 넣으셔도 되고요. 복숭아가 싸고 값이 끝물 같은 거 달지 않는 복숭아가 있어요. 그런 거는 450 정도 들어가야 돼요. 복숭아 자체가 당분이 약한 거는 식초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좀 넣으셔야지 실패를 안 합니다. 섞을 때 저는 지금 식초 설탕을 안 넣고 이 복숭아 자체에 설탕을 안 넣고 식초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종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간장에 종자가 있잖아. 식초, 복숭아 식초가 있기 때문에 요걸 넣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이 60에서 70kg 된 항아리 위에다가 콩깍지 끼지 말라고 400에서 한 500g만 설탕을 뿌려줄 뿐이에요. 그러면 식초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하시는 분들은요 설탕을 너무 안 넣으면은 상할 수가 있으니까 설탕을 쓰세요. 첫 해에는. 두 번째 해도 조금 내가 완전히 고수가 3년, 2년 이렇게 첫 해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한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설탕을 점점 줄이게 돼요. 종자가 이렇게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이 설탕도 줄여도 돼요. 이 설탕을 나중에는 위에다가 한 500g만 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주의할 게 뭔가 하면은 환경이에요. 저는 복숭아 식초는 마당에서 안 해요. 제가 한 해에 겨울에 복숭아 식초를 담았는데 그해 겨울이 추워갖고 막 복숭아 식초가 항아리가 얼기 시작하더라. 그 밤에 속 내용물을 다 떠내고 집으로 갖고 오더라고. 지금은 복숭아 식초, 포도 식초, 좀 귀한 식초는요 어디다가 하는가 하면은 제가 가게 안이나 집 안으로 갖다 놓고 해요. 저는 뭐 공장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집에서 자연을 하는 거잖아. 집 내부 안에서 그 집 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겨울에도 난방이 되는 곳에 식초를 하세요. 그래야 식초가 빨리 숙성돼요. 감식초 이런 거는 바깥에서 해도 되는데요. 복숭아 식초나 포도 식초만은 안에서 하세요.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복숭아 식초는 잘 얼어요. 포도는 차라리 당분이 세서 그런데 덜 넣는데 포도도 끝물로 하면은 잘 얼어요. 그런데 포도가 최상품 좋은 걸로 할 때는 잘 안 얼어요. 그렇게 주의해 주셔도. 그러니까 무조건 복숭아는 내가 처음으로 올해 복숭아를 한다 할 때면 설탕을 쓰세요. 유기농 설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기농 설탕을 안 쓰시면 될 수 있으면 황설탕보다는 흰 설탕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숭아 식초 알맹이를 20kg를 한다면은 설탕을 1kg 정도 넣으세요. 차라리 900g보다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복숭아 자체는 800g 정도 넣고 20kg예요. 복숭아 20kg에 800g 넣고 복숭아를 잘 버무려 주시고요. 그리고 항아리에 넣어 놓고 나머지 200g은 위에다 뿌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미 한 10몇 년 동안 복숭아 식초를 하다 보니까 종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올해 복숭아 식초를 하셔갖고 종균을 많이. 그리고 제가 이런 항아리 한 개에다가 1리터 복숭아 종자를 넣거든요. 근데 내가 삭는 거를 보고 아 얘가 좀 삭는 게 늙다 하면은 제가 또 복숭아 식초를 한 병을 더 뿌려줄 때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안 뿌려도 잘 될 때도 있고 요 한 병 갖고 식초가 다 되는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은 안 갖고 계시니까 식초 자체 복숭아 식초 자체 종자돈이 없으니까 설탕을 쓰세요. 첫 해에는. 그러면서 점점 줄이시면 돼요. 복숭아 식초 종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설탕 단수를 10kg에 400에서 450, 500g을 넣던 게 점점 200g, 300g도 넣어보고 200g도 넣어보고 우리 집 환경에 맞게끔 점점 줄이시면 돼요.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설탕을 저는 써라고 권장해드려요. 흰 설탕이나 유기농 설탕이나 400에서 500g 왕래하는 그 선에서 쓰세요. 그리고 우유를 좀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 자체는 다 섞지 마세요. 저는 여기다가 식초를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들어가는 복숭아에는 제가 식초를 안 섞어요. 왜냐면 위에 것만 섞어줘요. 왜냐면 식초물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위에 것만 많이. 처음에는 위에 것만 딱 했는데 중간 부분부터 해주는 게 잘 삭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양을 넣고 제일 위에는 많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하면은 식초가 있어서 제가 상처가 있고 그러면 따가우니까 어머니들 그릇으로 이렇게 저어주면은 미리 해놓으면 복숭아 자체에서 물이 나와요. 식초가 종자가 들어가면 빨리 물이 나와요. 삭느라고 식초 냄새 지독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이 떠면서 국물 떨어지면 항아리에 물이 주르르 흘러서 요 밑에가 고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요령이 생겨요. 이 정도 항아리 하나에 작업하면요. 근 9시간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깎고 하나는 쪼개고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가요. 설탕을 너무 제가 넣으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버리면 발효액이 돼버리니까 식초를 500 이상은 안 넘으시는 게 좋아요. 400g에서 500에서 왔다 갔다 넣으세요. 복숭아하고 달고 맛있으면은 400g 넣어도 되고요. 복숭아하고 좀 맛이 없다 싶으면 500g을 쓰세요. 꼭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해놨더니 물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식초를 위에다가 조금 뿌려놨거든요. 상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하거든요. 마지막 거에는 좀 많이 제가 넣어요. 이게 한 3일 지나면은요 푹 꺼져요. 꺼져서 요만큼 한 10cm는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채워 넣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한 200g만 좀 조금 더 채워 넣을 거예요. 이만큼 공간을 놔 두셔야 돼요. 따뜻해지면 이게 좀 개갖고서 이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어주면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걸 대비해서 이 공간을 내버려 두는 게 좀, 안 무나면 제가 이제 우리 식혜 같은 거, 엿 같은 거 꼴 때 긴 주걱으로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이걸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이걸 저어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좀 사가 들면은 이렇게 물렁물렁 한 20일 지나면 제가 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가득 빡빡하게 채워버리면 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저을 때는 꼭 나무 주걱으로 저으세요. 새 주걱으로 하면 항아리 깨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 3일 지나면은 여기가 이 공간이 지금 식초가 덜 넣고 남겨놨거든요. 요만큼을. 이유가 있어요. 한목에 닿는 느낌. 이게 이 공간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 여기가 맨맨해지기 시작해요.
고를 때 제가 또 한 번 식초를 위에만 이렇게 뿌려줘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설탕을 요것만, 이 항아리에 요 설탕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양만. 이건 유기농 설탕이라 갖고 좀 유기농은 우리가 이게 알이 좀 끝이 모래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렇게. 벌써 가라앉잖아요. 1cm가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식초가 들어가면은 숙성이 엄청 빨라요. 근데 저는 복숭아 식초를 넣었지 다른 식초는 안 넣어봤어요.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런 항아리를 제가 한 4개 정도 1년에 하거든요. 하면은 다른 감식초 잠깐 넣었더니 오히려 복숭아 우리 간장 오래된 거 우리 조선 간장에다 종자 놔뒀다가 한 일부 섞는 거랑 똑같은 효과더라고요. 복숭아 식초를 해야 중균 역할을 해요. 첫 해에만 설탕을 좀 낭낭하게 넣어갖고 하시고 10kg에 복숭아 깐 알맹이 10kg에 설탕 400에서 500g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점점 줄이시면 돼요. 그만큼 식초가 들어가면 되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놔두시면은 저는 나중에 이게 한 이틀 되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위에다 또 식초를 또 뿌려줘요. 지금 다 넣어버리면 밑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공간이 빡빡해지면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위에서 식초가 맴돌아요. 한 번 복숭아 식초를 한 거는요, 영원히 복숭아 식초만 하셔야 되고요. 한 번 포도식초 한 항아리는 그걸 포도식초만 담아야 돼. 포도식초 담았던 게 복숭아 담고 하면은 맛도 달라지고 숙성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항아리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눈볼을 공기가 좀 들어가야 숙성도 되니까. 그리고 꼭 이거 고무줄 안 하면 날파리가 들어가는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놔주고 한 이틀이나 있다가는 꼭 비닐을 대서 위에 또 봉해 주셔야. 안 그러면 숙성이 되면 지금은 단맛만 나는데 좀 있으면은 신맛감 나면서 온 집안에 엄적실에 다 퍼져요. 그러니까 그거도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아는데 위에다가 신문지 큰 걸 하나 깨끗한 걸 이렇게 한번 덮으시면 갖고 항아리 뚜껑 덮어 주시면은 요것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가 공중에 뜨니까 요걸 꽉 눌러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또 신문지 대신 설탕 푸대 있잖아요. 그걸 짜게 갖고 하시면은 설탕 깃면에 비누류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역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항아리가 막 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날파리가 안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식초가 막 되기 시작하면 신내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닐을 고무줄로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집안에 식초 냄새가 난동을 안 해. 지금은 단맛만 나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저한테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식초가 요것도 1년 정도삭여갖고, 이제 삭는 거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걸쭉해지면 물이 흥건해져요. 이게 건더기가 평평해져요. 물이 나면서. 그리고 뚜껑을 딱 열면은 복숭아는, 그때는 복숭아 식초는 망이 안 껴요. 놔두면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때 걸르시면 되는 거예요. 벼보재기에 조금씩 들어가고 이렇게 걸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식초가 완성인데, 문제는 이렇게 새카맣게 일동품이 되려면 식초가 진짜 간장 같은 그런 맛인데, 이 식초를 열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하면 이렇게 완제품은 되려면은 시간은 5년 정도가 걸려요. 복숭아는. 근데 한 잘 만들면 3년 정도에서도 복숭아의 단맛이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 오늘은 이게 빨간 복숭아였는데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복숭아만 식초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항도 복숭아 있죠. 속이 노란 거 좀 더 있으면 나오고, 지금도 계량종이 나와 있는데 그 복숭아로 식초를 하시면은요 굉장히 잘 돼요. 가격은 비싸고. 항도로 제가 했더니 복숭아 식초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얘보다 빨리 속도가 빨라요. 걔는 약간 복숭아가 육질이 물크덕물크덕하는, 항도는 물렁물렁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당도도 얘보다 요 흰 복숭아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게 항도가 더 빨리 됩니다.
가격만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의 구애를 안 받고 가족들 건강을 생각한다. 먼저 연습을 요걸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는 항도 복숭아를 한번 작은 병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네, 감사합니다.